권토 중대 와신상담 안철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지사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얘기가 눈에 띄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이제 뭐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딱 눈에 띄는 게 5년 뒤 50%. 본인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정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열망을 표출한 겁니까? 뭐 일단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제 재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제 국민의당 당내 사정과도 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뭐 민주당을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바른정당 합칠 것이냐 등등 이야기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일찌감치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좀 당내를 추스르기 위한 뭐 그런 행보로 저는 읽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대한 좀 반성과 어떤 그 분석, 그다음 왜 이제 패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좀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이제 선거 패배했을 때 이제 좀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재도전 의사를 조금씩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 뭐 본인이 어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결국 TV 토론에서 나타났던 좀 리더십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부터 먼저 좀 저는 밟고 뭐 대선 도전이야 뭐 추후에 해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좀 이른 감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오늘 당직자와의 점심 식사에서 예전 머리 스타일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이제 머리를 내는 안철수 전 의원인데 오늘 오찬, 당직자의 오찬에서 안철수 전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승자 독식의 대선이지만 우리가 전 세대에 걸쳐서 거의 고른 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전 지역에 걸쳐서도 거의 20% 전후로 고른 지지를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성적을 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는 보기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로 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일단은 전 세대의 네.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저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3지대라는 거를 이제 기치를 표방해가지고 어느 정도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는 맞는데 자평을 해가지고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책임론에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지금 결국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도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 따라서도 지금 어떻게 갈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성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또 그리고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관영 의원은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든지 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좀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빠르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언급하면서 이 연대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혜훈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 이 정체성, 우리와 맞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당론은 사드 반대였거든요. 근데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당론을 바꾼, 아직 뭐 DJ 정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후보, 또 통일부 장관, 그 DJ 정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괄해 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그 당에 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의 상황, 태상황으로 계시는 거죠. 글쎄, 뭐 이혜훈 의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특히 유승민 의원은 이종우 실장님 보면 헐값에 당을 팔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 자강론인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자강론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지금 헐값에 팔아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강론은 약간 좀 결은 다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이 전면에 다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러면 뒷전에 물러날 수 있느냐? 바른정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손을 놓아버리고 전면에 안 있으면 사실 바른정당의 어떤 구성원들도 구심점을 잃게 된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보수의 가치, 새로운 보수의 가치, 그것을 과연 누가 또 전면에 나서서 이 정당을 추스릴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도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연찬회가 열린다는데 그 연찬회에서 아마 아주 격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허 교수님,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전 후보를 좀 짚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준표 전 후보 지금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국내 정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패장은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자리에서도 온갖 말을 다 뽐냈죠. 예. 그리고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이 없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친박은 좀 빠져달라고 바로 싸워버렸죠. 그럴 만큼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자기 스스로가 빠져들고 있죠. 그만큼 대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대선이라고 쓰고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름표 뒷면에는 또 다른 이름표가 뭔가 하면 당권 다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자기는 계승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당권 싸움을 하는데 당내의 싸움도 있지만 당 밖에 또 다른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수, 따뜻한 보수라고 말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강남 보수 또는 그죠? 저기 나오는 패션 좌파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보수 내에서도 편가르기 또는 딱 선긋기를 해버려서 저분들은 우리하고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해내는 그런 거죠. 그 몇 사람 빼고는 나머지의 바른정당 의원들 다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오면 친박을 미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친박하고 대립해서 나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자신의 든든한 후원군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 자원 정치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그 타겟팅이 잘 된 그런 발언이라고 보입니다. 그럼 2주 정도 뒤에 있으면 이현정 의원님, 홍준표 전 지사가 와서 당권을 장악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논란이 결국 이제 당내 세력이 어차피 전당대회는 이제 당원들의 어떤 투표로 이루어질 텐데 지금 당내 과연 이제 세력이 있냐는 게 문제죠. 왜냐하면 홍준표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에 자기가 좌파 의원이 한 명도 없을 정도고 이번에 이제 바른정당 의원들 12명 입당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지역에 조직체에 딴 사람들 임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실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조직 자체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대할 것은 뭐냐면 옛날에 친박하다가 아니면 좀 덜 친박하다가 온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끌어당겨서 자기 개파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빠른 시간 안에 귀국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의 확장이라든지 이걸 할 것 같고, 과연 또 친박이 과연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없어진 상황에서 과연 누구를 이제 친박이 밀 것이냐. 이것도 친박들의 고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홍준표 후보한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아마 그렇게 이제 지금 상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칼을 갈고 있는 홍준표 전 지사와 안철수 전 의원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임 수석 3명이 발표되면서 이 문재인 정부 진영도 조금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김성진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기도 했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주요국들에 보낼 문재인 정부의 특사도 궁금한데요. 오늘 좀 윤곽이 나왔습니까? 네, 정치권에서 취재한 결과 조금씩 윤곽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일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강 특사가 곧 5강에 파견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중국은 이해찬 전 총리, 일본은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 네. 러시아는 송영길 전 의원, 유럽연합은 조윤재 서강대 교수가 파견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의 그 국가에 상당한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군요. 꽤 자유져 있고요.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주미대사를 했었고요. 네.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중국에 특사로 간 적이 있던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희상 송영길 의원은 일본과 러시아 의원 연맹이라든가 거기서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윤재 교수 같은 경우도 주영 대사를 하면서 유럽 연합 쪽에 상당한 인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영국에서 대사를 지낸 분이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록치 않은 4강 한반도를 둘러싼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새 정부의 어떤 비전과 앞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특사들의 면면도 좀 살펴봤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하루하루 지날수록 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좀 특징을 잡을 만한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처음에 정부가 들어섰을 때 인사 코드를 3글자로 설명하곤 했습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는 고소영 해서
고대와 소망교회, 영남 인맥들이 또 주류를 이뤘었고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성시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와 그리고 고시 출신, 그리고 경기고 인맥들이 주류를 이뤘었습니다. 네, 주로 유명인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네. 약어로 했던 거죠. 네, 반면에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아직은 딱 집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네.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등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굳이 분석을 한다면은 저는 강호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호동. 네, 강남좌파와 호남,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등용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강호동 씨 해서 시민사회단체. 오늘 뭐 수석 세 분들 또 나오셨지만 주로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 지금 입각을 했기 때문에 강호동 씨 정도를 붙일 수 있겠는데 아직은 인사 초기입니다. 그리고 내각 등도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식 인사 코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네.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갈지 말씀하신 것처럼 대탕평과 적재적소의 인재를 등용하는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또 시간이 지나고 인사들이 조금 더 몇 명이 드러나면 또 다른 이름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이 앞서서 이 북한이 오늘 새벽 전격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소식 전해드렸고 또 이 청와대에서 NSC가 열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이 좀 그림이 어색했어요. 어찌됐건 이 외교안보 라인이 박근혜 정부 사람들이었는데 언제까지 이 어색한 동거가 계속될까요? 네, 지금 뭐 장관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한 적어도 2달 정도는 이런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좀 문재인 대통령 지금 NS 주석이 들어왔는데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김관진 안보실장 그리고 한민국 국방장관, 그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전 정권 사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한 불편한 동거이면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안보실장 인서 좀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네. 하고 싶다면 벌써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병합 중인 인사들이 많다는 얘기고요. 또 반면에 또 외교안보 라인은 중요하기 때문에 인선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초당적으로 국가 인재풀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누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또 포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지금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금 사역타를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전체 표에서 예전에 청와대에 있는 직제에서 외교안보 수석이 있었습니다. 네. 외교안보 수석이 없어지면서 이 안보실 밑으로 흡수가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더 외교안보실장과 각 차장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재 거론되는 인사로는 정의용 전 대사, 제네바 대사와 그리고 문재인 연세대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마평에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지금 전임인 김장수 실장 그리고 현임 김관진 실장까지 군 출신들이 등용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외교라인, 외교관 출신들이 등용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무게추도 대결을 위한 군사 전문가보다는 4대 강국 간의 네. 외교를 통해서 태법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한 결정적 이유가 결국 TV 토론에서 나타났던 좀 리더십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대응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이번 대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비전부터 먼저 좀 저는 밟고 대선 도전이야 추후에 해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너무 또 이런 감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오늘 당직자와의 점심 식사에서 예전 머리 스타일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머리를 내는 안철수 전 의원인데 오늘 오찬 당직자의 오찬에서 안철수 전 의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승자 독식의 대선이지만 우리가 전 세대에 걸쳐서 거의 고른 20% 정도의 지지를 받고 전 지역에 걸쳐서도 거의 20% 전후로 고른 지지를 받는 그런 의미 있는 성적을 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런 경우는 보기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말로 기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전 세대의 전 지역에서 고른 지지를 받았다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비대위 정부 노무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총괄해 오셨던 분들이 아직도 그 당에 다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의 태상황으로 계시는 거죠. 글쎄 이혜훈 의원의 입장도 있겠지만 유승민 의원은 특히 유승민 의원은 이종우 실장님 네. 보면
헐값에 당을 팔지는 않겠다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 자각론인데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는 자각론과는 좀 다르죠. 어쨌든 지금 헐값에 팔아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가치를 높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자각론은 약간 좀 결은 다른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유승민 의원이, 안철수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바로 이 전면에 다시 등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승민 의원도 그러면 뒷전에 물러날 수 있느냐? 바른정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완전히 그러니까 손을 놔버리고 전면에 안 있으면 사실 바른정당의 어떤 구성원들도 구심점을 잃게 된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보수의 가치, 새로운 보수의 가치, 그것을 과연 누가 또 전면에 나서서 이 정당을 추스릴 것인가. 이 문제는 아마도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이제 연찬회가 열린다는데, 그 연찬회에서 아마 아주 격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저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3지대라는 거를 이제 기치를 표방해가지고 어느 정도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평가 자체는 맞는데, 자평을 해가지고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책임론에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너무 빠른 평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지금 결국 국민의당 같은 경우 지도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도부 따라서도 지금 어떻게 갈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성애 의원 같은 경우는 자각론을 좀 내세우고 있고요. 또 그리고 김동철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연정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관영 의원은 바른정당하고 연대를 하든지 합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이렇게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은 결국은 좀 영향이 미쳐지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빠르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내릴 수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언급하면서 이 연대로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혜훈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당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이 가치, 이 정체성, 우리와 맞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사드 문제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당론은 사드 반대였거든요. 근데 선거를 며칠 앞두고 당론을 바꾼, 아직 DJ 정부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셨던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 후보, 또 통일부 장관, 이 권토중대 와신상담 안철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지사가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철수 전 의원의 얘기가 눈에 띄는데요. 이현정 의원. 네. 이제 화면에 나오겠지만 이제 숫자가 있습니다. 딱 눈에 띄는 게 5년 뒤에 50%. 본인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정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열망을 표출한 겁니까? 일단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이제 재도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이제 국민의당 당내 사정과도 좀 저는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민주당을 갈 것이냐 아니면 바른정당 합칠 것이냐 등등 이야기 나오니까 본인이 이제 일찌감치 다시 재도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좀 당내를 추스르기 위한 그런 행보로 저는 읽혀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일단 왜냐하면 지금 대선에 대한 좀 반성과 어떤 그 분석, 그다음 왜 이제 패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좀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예전에도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이제 선거 패배했을 때 이제 좀 지난 다음에 이제 재도전 의사를 조금씩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본다면 사실 이번에 본인이 어떤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통령이 되지 못해. 허 교수님, 저희가 키워드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전 후보를 좀 짚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홍준표 전 후보 지금 몸은 미국에 있는데 마음은 국내 정치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패장은 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자리에서도 온갖 말을 다 뽐냈죠. 네. 그리고 당권 가지고 싸울 생각이 없다 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친박은 좀 빠져달라고 바로 싸워버렸죠. 그럴 만큼 이제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내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에 자기 스스로 빠져들고 있죠. 그만큼 대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대선이라고 쓰고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름표 뒷면에는 또 다른 이름표가 뭔가 하면 당권 다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수의 자기는 계승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당권 싸움을 하는데, 당내의 싸움도 있지만 당 밖에 또 다른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 보수, 따뜻한 보수라고 말하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강남 보수 또는 저기 나오는 패션 좌파 이렇게 해서 몰아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미 보수 내에서도 편가르기 또는 딱 선긋기를 해버려서 저분들은 우리하고 같이 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규정해내는 그런 거죠. 그 몇 사람 빼고는 나머지의 바른정당 의원들 다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